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 한국 증시도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200선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까지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은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무님은? 예, 저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정책 때문에 각국들이 재정 정책도 많이 쓰고 통화 정책도 많이 쓰면서 결국은 돈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데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마저도 금리를 내리고 또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이 또 의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마저도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서 소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돌아서면서 기본적으로는 돈이 굉장히 좀 많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무님의 리포트를 제가 쫙 보니까 최근에 내신 리포트 중에 미국 중심의 AI 투자가 흔들린다라는 내용을 또 적으셨더라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어떤 위험 요인으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어쨌든 지난해 한 1년 동안 한 2% 정도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IT 투자 그리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세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이 크진 않지만 지금 미국 경제도 AI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이 의존해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만 이 AI 쪽에서 뭔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이제 그 AI에 관련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실적은 되게 좋은데 또 실적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잉여 현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금 AI와 관련된 데이터 투자 센터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설비 투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서 그 현금이 조금씩 지금 없어져 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미국 경제는 데이터 센터, AI가 좀 지탱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금리 인하, 그다음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연준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없어지게 되면 한 2년 뒤, 3년 뒤에는 지금의 속도로 AI 투자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AI 투자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년 내에는 약간 좀 위험 신호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서 하반기 M7 기업들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드린 대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당장 지금 버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렇죠, 버블의 초입 국면, 적어도 이제 마무리 국면은 아니고 초입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전히 이제 M7과 같은 AI나 빅테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한 2년, 3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버블의 시작 국면이다. 향후 2, 3년간 M7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고무적일 것이다 라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투자에 한국 반도체 주가들도 연동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향후 AI 버블 붕괴에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향후 2, 3년간 함께 이 상승을 즐겨도 되는 국면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한 30% 가까이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고 네. 지금 추가적인 어떤 정책의 동력이 약간 좀 약해진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뭐 일본, 유럽 시장도 다 지금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머지않아 뭐 꼭 당장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은 아니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AI 테마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일부 산업에 조금 국한되어서 좀 호재로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테슬라라든지 또 많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손을 또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퀄컴이 또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설도 돌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향방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지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의 어떤 하이닉스와의 어떤 밸류에이션 괴리가 더 벌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회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삼성전자 지위를 다시 회복할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좀 장담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벌어진 괴리를 빨리 쫓아가는 정도 수준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을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그널로는 어떤 뭐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지 그런 1위 자리에 왕자 탈환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레벨업 됐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새로운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 때 주가가 레벨업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약간 고사양의 HBM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하이닉스와의 어떤 기술 격차를 확실히 줄여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올 때 아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고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테크 투자 비중 확대 속도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삼성전자에 손을 내민 테슬라, 또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으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투자 비중 확대 속도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닷컴 버블 때가 GDP 대비 거의 한 6%대에서 한 10%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3분기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0.5%포인트 정도 테크 투자, 미국의 IT 투자가 급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0.2%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과도하게 엄청나게 좀 과잉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닷컴 버블 때만큼,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뭐 GDP의 한 1%포인트 가까이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닷컴 버블 때도 높아졌지만 2020년 때도 지금 확 투자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확 급락을 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요 때문에 아, 뭐 그때 줌이라든지 뭐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음. 급격히 늘었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변동성이 크네요, 예. 저때 구간이. 그때만큼 투자가 확실히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주가가 굉장히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 미국의 어떤 투자 확대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에도 우리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금리 인하는 사실 통상 바이오나 기술주 같은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의 호재라고 알고 있는데 내일 CPI 발표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좀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물가의 어떤 좀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네. 이게 이제 인플레와 성장이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관세 때문에 물가는 안 내려가는데 성장이 좀 떨어져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이제 이런 경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폭이 크진 않고, 또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아주 최대한으로 한 세 번까지는 연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금리 인하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과거의 금리 인하, 즉 물가와 어떤 성장 속도가 함께 둔화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적인 형태의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와 같은 미국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방어적인 섹터들이 좀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는 높고 성장은 약간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가 아주 깊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는 기업들, 그래서 AI 쪽,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만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약간씩 조금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아마도 이번 금리 인하가 되면은 빅테크 중에서도 확실한 가격 결정력이 있고 실적이 좋은 쪽들만 좀 살아남고 나머지는 오히려 좀 쉬거나 주식시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CPI 발표에 따라서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